안녕하세요. 라오스 파견일기 라파엘입니다. 오늘은 이제 라오스에 살면서 느낀 문화 충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산지 한 1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사실 여기 살면서 뭐 마냥 뭐 즐겁거나 만족하면서 지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지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경우들도 진짜 많았고 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너무 좀 좋은 내용들만 넣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한번 진솔하게 라오스에 살면서 느낀 좀 불편했던 점들 아니면 좀 뭔가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남겨볼까 해요. 네,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영상 구독 안 하셨거나 아니면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은 한번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웃는 문화입니다. 흔히 우리 한국 분들께서 동남아시아 여행을 왔을 때 가장 많이 동남아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웃죠. 그리고 굉장히 해맑게 웃잖아요. 그래서 이 웃는 문화에 대해서 되게 좋게 바라보는 게 있어요. 저도 실제로 라오스에 1년 동안 살기 이전에 저는 태국에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왔었고 그리고 베트남에 한 2번 정도 여행을 왔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웃는 얼굴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긍정적인 분들이구나 약간 생각을 하면서 이 웃는 문화에 대해서 너무 좋게 봤고 그리고 반대로 이거는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컸어요. 근데 라오스에 와서 막상 지내보니까 이 웃는 문화라는 게 마냥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 즐거워서 웃는 경우들도 정말 많지만 반대로 웃는 상황이 아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냥 웃습니다. 네, 그냥 웃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이제 라오스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라오스 직원이 뭔가 실수를 했어요. 이건 진짜 저지르면 안 되는 실수예요. 근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뭔가 잘못을 저지른 상태에서 잘못을 했으면은 뭔가 죄송하다라는 표정을 짓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제스처를 짓고 뭔가 죄송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친구들은 이 상황 속에서 웃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해맑게요. 이거 사람 굉장히 미치거든요. 이거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이 친구가 내 앞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너 내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장난 같냐?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해 방식이잖아요. 근데 라오스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라오스에서는 오히려 그 뭔가 본인이 잘못을 했거나 뭔가 실수를 한 상황에서 정색을 하고 죄송하다라는 표정을 짓고 뭔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표정을 짓는 게 오히려 더 예의가 아니랍니다. 네,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저희 직원이 얘기해 준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웃음을 짓는 게 옛날서부터 이어져 온 전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좀 웃어서 견뎌낸다 라는 게 굉장히 깊게 박혀 있어요.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어도 웃어 넘긴다. 뭐 이거는 좋지만 정작 상황과 어떤 그런 순간들 속에서 그냥 마냥 웃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만 않아가지고 제가 느낀 문화 충격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넣어놓은 게 바로 이 웃는 문화입니다. 두 번째,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사실 이것도 웃는 문화와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라오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길을 묻거나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길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오늘 오늘 날씨 좋네요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 볼 거잖아요. 뭔가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아니면 뭐지? 이 사람 뭐 영업하는 사람인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느낌이라면은 라오스는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물어보고 그러면은 또 이제 반대로 받는 사람도 뭐 날씨 좋네요 이러면서 받아주고 뭐 걔가 참 이쁘네요 하면 뭐 걔가 참 이쁘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호적입니다. 이거는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저는 좋게 봐요. 저는 이 문화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문화 충격이지만 긍정적인 문화 충격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라오스에 여행을 오시거나 하게 되면은 라오스 분들한테 처음 보거나 했을 때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뭐 눈을 마주쳤는데 그 상대방이 뭔가 되게 표정이 좋아.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뭐 얘기를 걸거나 대화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뭔가 이 라오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또 막상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소비 문화. 저는 여기 이 라오스에 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라오스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이라고 한다는 건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저축을 안 해요. 저축을 안 합니다. 그냥 그 월급을 받으면은 한 달 월급치를 그냥 거의 다 써요.
네, 저축이 없어요. 뭐 뭔가 미래에 대해서 뭐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뭐 이번 주에 벌었으면은 주말에 가서 재밌는 클럽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맥주 마시면서 돈 쓰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 문화가 이렇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저 자체도 굉장히 그렇게 지금 많이 실천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돈은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이제 내가 뭐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너무 심해서 얘기는 해줍니다. 하지만 뭐 실천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좀 씁쓸하지만 어찌됐든 소비 문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번째는 저렴한 물가입니다. 물가가 정말 저렴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게 물가가 다 저렴하진 않아요. 오히려 라오스가 저렴하다라고는 하지만 뭔가 자동차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사석에 들어간 선풍기, 뭐 에어컨, 헤어 드라이어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보면은 이렇게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들은 오히려 더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살 때보다 한 10% 15% 더 비싸고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음식 아니면 인건비 이런 것들은 정말 저렴합니다. 제가 마사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라오스에 와서 이제 마사지 받는 게 하나의 작은 소소한 즐거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는데 진짜 잘해주거든요. 근데 한 8,000원이면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마시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 역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공권력, 어떤 뒷돈 문화가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기는 뭐 뒷돈이면은 웬만한 건 다 돼요. 여기는 어떤 공무원을 만나거나 아니면 고위직 사람을 만나면 일단 뒷돈을 줘야 되는 게 사실상 거의 그냥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돈이 있어야지 일이 빨리 풀리고요. 뒷돈이 있어야지 뭔가 협상이 체결이 되고요. 뭔가 뒷돈이 있어야지만 뭔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뒷돈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뭐 일하는 거 외에도 운전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 운전 문화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경찰들이 일단 막습니다. 일단 길을 막은 다음에 얘기를 해요. 뭐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냥 돈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냥 나 뭐 경찰을 부르겠다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이 경찰이니까요. 말하면서도 웃기네요. 돈을 주고 가는 게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버팅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돈을 주면 해결이 됩니다. 이 나라는 그냥 다 돈을 주면 해결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나라가 돈 많으면은 참 살기 편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 라오스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라오스는 진짜 돈만 있으면 진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해요. 이거는 사실 저는 되게 아직도 신기한 게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티격태격하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술 마시고 나면 싸우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여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클럽이나 아니면은 뭔가 좀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성을 높이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직원들끼리 언성을 높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 속에서 답답하면 좀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좀 날카로워지고 이거 왜 안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항상 웃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답답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은 뭔가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좀 언성을 높이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그때 그랬습니다 하고 많은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싸우지도 않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점은 언성을 정말 높여서 싸웠어요. 그러면 이 라오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랑은 그냥 인연이 끝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웠으니까 나는 그냥 이 사람이랑 헤어질 각오로 싸우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건 역시도 이제 제가 이제 라오스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랑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여기에 있으면서 느꼈던 문화 충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거주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그 라오스에 파견 오기 전에 네이버 카페라든지 책이라든지 읽으면서 이제 라오스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읽었던 거랑 직접 와서 이렇게 경험해보는 거랑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 느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내신 좀 오래 지내신 교민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라오스에 살면서 느낀 문화 충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라오스에서 1년 이상 살면서 느낀 점들은 한번 제가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